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정치계를 뒤흔들고 있는 민감한 이슈를 다뤄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숨기고 싶은 리스트가 있다. 지금 미국에서는 제프리 앱스타인과 관련된 문서 공개 문제로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에 약속했던 앱스타인 파일 전면 공개가 갑자기 뒤집히면서 말이죠. 더 놀라운 건 트럼프의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까지 공개해야 한다며 트럼프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사람들은 정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먼저 제프리 앱스타인이 누구인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앱스타인은 미국의 억만장자 금융인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고급 부동산과 금융 사업으로 돈을 번 인물이었지만 실제로는 의심스러운 방식으로 부를 축적했고 수십 년간 미국과 유럽의 정치인, 재벌, 연예인, 심지어 왕족들과 친분을 맺어왔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그가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폭로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플로리다 자택 등에서 가출 청소년과 가난한 가정의 소녀들을 고용하고 마사지 명목으로 접근해 성적인 착취를 가하고 심지어 일부는 다른 남성들에게 소개했다는 진술이 이어졌죠. 2008년 그는 연방 검찰과 비밀 합의를 맺고 징역 13개월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벼운 형을 받고 풀려납니다. 당시 이 합의를 주도한 검사는 후에 트럼프 행정부의 노동부 장관으로 발탁되며 더 큰 논란이 일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관련 증언과 피해자가 늘어나며 2019년 7월 FBI가 다시 앱스타인을 체포합니다. 뉴욕 자택에서는 수백 장의 음란 사진과 비디오가 발견됐고 앱스타인은 성범죄 카르텔의 중심으로 재조명됩니다. 하지만 체포 후 한 달 만에 그는 교도소 안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됩니다. 당시 CCTV가 꺼져 있었고 감시 인력이 없었으며 2명의 교도관은 수면 중이거나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자살이 아니라 입막음을 위한 타살이라는 의혹이 지금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그와 함께한 고객 명단은 도대체 누구냐입니다. 사람들은 이를 클라이언트 리스트 또는 앱스타인 명단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항공기 탑승 기록, 이메일, 사진 등에서 클린턴 전 대통령, 트럼프, 영국 앤드루 왕자 등이 언급되었지만 공식적으로 고객 명단 전체가 공개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만약 이런 명단이 존재한다면 그 안에는 어떤 유명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이들이 실제로 범죄에 연루되어 있을까요? 앱스타인 사건은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라 권력자들의 추악한 비밀을 감추기 위해 벌어진 조직적 은폐라는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이제 최근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는 2024년 대선 과정에서 앱스타인 파일을 전면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취임 후에도 이 약속을 반복했죠. 펜 본디 법무장관은 올해 2월에 앱스타인 클라이언트 리스트가 지금 내 책상 위에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7일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FBI와 법무부가 공식 발표를 통해 공개할 만한 클라이언트 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거예요. 300GB가 넘는 자료를 검토한 결과 앱스타인이 권력자들을 협박했다는 증거도 특별한 클라이언트 명단도 없다는 게 정부의 결론입니다. 앱스타인의 죽음도 자살이 맞다고 재확인했고요. 그런데 이 발표 이후 트럼프 진영에서 예상치 못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인 QAnon과 극우 세력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거예요. 이들은 딥스테이트가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의 반응입니다. 존슨은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여겨지는 인물인데 그가 공개적으로 투명성을 위해 앱스타인 파일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트럼프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장이었죠. 존슨은 보수 팟캐스트에서 나는 투명성을 지지한다며 본디 법무장관에게 이전 발언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트럼프에게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드문 사례였어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음모론이 확산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앱스타인 사건 자체의 특성입니다. 억만장자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조직을 운영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권력자들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이 사람들의 의혹을 자극하는 거죠. 두 번째는 앱스타인의 의문사입니다. 재판을 앞두고 갑자기 감옥에서 죽었다는 점이 누군가가 입을 막았다는 추측을 낳았어요. 실제로 감옥의 CCTV 고장, 교도관의 수면 등 여러 의혹스러운 정황들이 있었거든요. 세 번째는 정치적 불신입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워싱턴의 기득권층을 불신하고 있어요.
특히 트럼프 지지층은 딥스테이트라는 개념을 통해 숨은 권력이 진실을 조작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정보의 불투명성입니다. 정보가 없다고 말하면 말할수록 그렇다면 왜 숨기는가? 라는 의심이 커지는 거죠. 특히 트럼프가 공개를 약속했다가 뒤집은 상황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실제로 소셜미디어에서는 릴리스 더 앱스틴 파일즈이라는 해시태그가 확산되고 있어요. 트럼프의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왜 공개하지 않는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이슈가 정치적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는 거예요. 보수층은 클린턴 등 민주당 인사들의 연루를 의심하고 진보층은 트럼프의 은폐를 의심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실제로는 어떤 상황일까요? 먼저 정부 입장을 살펴보면 FBI와 법무부가 방대한 자료를 검토한 후 내린 결론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300GB가 넘는 데이터를 분석했다면 그것은 결코 허투루 한 조사가 아니었을 거예요. 또한 법적 관점에서 보면 단순히 앱스타인과 만났다거나 그의 파티에 참석했다고 해서 모두 범죄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 범죄 행위에 가담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기소가 가능하죠. 하지만 대중의 의혹도 이해할 만합니다. 앱스타인이 그토록 많은 권력자들과 관계를 맺었다면 그중 일부는 그의 범죄 행위를 알고 있었거나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거든요. 트럼프의 약속 번복도 의혹을 키우는 요인입니다. 만약 정말로 공개할 것이 없다면 애초에 공개를 약속할 필요가 없었을 테니까요. 결국 이 문제는 투명성과 신뢰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정부가 없다고 말하면 국민들이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의혹을 품고 진실을 추구해야 할까요? 물론 근거 없는 음모론에 휘둘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권력자들의 말을 무조건 믿는 것도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지 않죠. 앱스타인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질문은 이런 것 같습니다. 권력과 부가 만났을 때 정의는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진실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부의 발표를 믿으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의혹을 품고 계시나요? 그리고 이런 민감한 사안에서 언론과 시민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중요한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